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산청에 오늘까지 나흘간 7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청 산사태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고 산림청은 영호나무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일주일 만에 침수됐습니다. 태화강도 곳곳이 범람하며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수사 개시 31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조사에도 불응한 만큼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폭우 피해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충청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 62.8%, 박찬대 후보 37.2%로 일단 당심은 정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울산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화강이 범람했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대 암각화도 물에 잠겼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지붕만 내민 채 둥둥 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인근 하천이 넘치면서 공터에 있던 차량 50여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이제 나왔는데 차가 아예 그냥 본네트 위에 천장만 보이고 나도 다 잠겨 있어가지고 사람이 접근을 못해서 계속 보고 있었고. 강물이 넘치면서 행사를 위해 설치해둔 무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폭우로 홍수특보가 내려진 울산 태화강이 범람한 겁니다. 인근 3개 마을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방구대 암각화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 비에 울주군 사연댐 수위가 57m가 넘어가면서 암각화 전체가 침수된 겁니다. 평균 1년에 40일 정도 수면 아래 물에 잠기던 방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울산시는 사연댐에 23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문 설치를 하면 이제 거의 잠기는 일은 없다고 200년 만에 폭우가 오더라도 울산 지역엔 그제부터 오늘까지 최대 281mm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로 주민 1명이 다치고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국적인 물폭탄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이젠 괴물폭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까지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쏟아진 빗줄기는 이제 경남에서 매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엔 산사태까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네, 강진우 기자, 지금 우리 취재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팀은 산청 산사태 현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산청군 신안면 어느 한 마을에서 만난 물 때문에 1시간 이상 고립됐습니다. 조금 전 현장을 벗어났고 지금은 산청군과 가장 인접해 있는 진주시 난강댐 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진주 난강댐은 산청과 지리산 일대에서 불어난 물 때문에 계속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모쪼록 우리 취재진도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청을 비롯한 경남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루 경남 산청에 쏟아진 물폭탄 때문에 산청에는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전에는 산청읍 내리마을에서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40대 주민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70대 노부부와 20대 주민 3명이 실종됐는데 소방당국은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가구 2채를 덮치면서 주민들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산청에는 300mm, 나흘 동안에는 700mm 가까운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산청군은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자 3만 4천 명 전 국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방당국은 산청군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자 소방대응 단계 중 최상위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바로 옆 경남 합천에도 시간당 8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합천읍 주민 1만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의령 대음면에도 상촌천 월류 현상이 발생해 이 대면 중촌과 하촌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양호 난강댐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앞서 많은 피해를 봤던 광주 전남 지역엔 지난 밤까지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영산강 수위가 낮아지며 모습을 드러낸 한국전쟁의 격전지 옛 산동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게릴라성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복구 작업을 이어갔는데 범람을 막기 위한 농벽이 되레 피해를 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캠핑카와 레저보트가 나무에 걸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하천 부지에 있던 쉼터 지붕도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홍수경보에서 주의보로 바뀐 영산강은 쑥대밭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옛 산동교는 이번 폭우에 다리 중간이 휘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큰 나무 둥치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내려와서 교각과 이게 부딪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들이 폭우를 쏟아붓던 비구름이 가시자 일손이 분주해집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은 가만히째 버려졌고 살림살이도 건질 게 없습니다. 주민들은 홍수 범람을 막으려고 3년 전에 쌓은 하천옹벽이 오히려 수마를 키웠다고 말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이 어깨 높이까지 투명 플라스틱을 올려놨는데 물이 빠져나갈 곳이라고는 이 작은 구멍밖에 없습니다. 하천 수위는 2m가 나왔는데 여기는 물이 안 나간다고 차가 못 나가. 간신히 몸을 피한 노인은 언제 일시대피소를 떠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저히 못 나온 게 순경이 막 밀어닥치니까 일구해갖고 요리 왔죠. 나흘째 이어진 괴물폭우에 광주와 전남은 한 해 내릴 비의 3분의 1인 400mm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런 괴물폭우의 한가운데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구한 시민이 있습니다. 맨홀에 빠진 어르신을 보고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든 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20분 넘게 이어진 긴박한 구조 작업의 순간을 장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도로. 한 남성이 마치 계곡처럼 거센 물살을 버티며 사투를 벌입니다. 물살에 들린 아스팔트에 두 다리가 끼인 채 휩쓸린 어르신을 구하는 겁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거센 물살로 애를 먹던 중 나무 판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나무 판자로 물길을 만들어 숨을 쉬게 한 뒤 파이프를 이용해 다리를 빼냅니다. 물살에 차가 떠내려오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이 남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었으니까 우리 직원한테 빨리 오라 해갖고 이것도 우리가 찾기는 힘들잖아요. 우리 직원들 버티고 있어서 그러자. 20분이 넘는 사투 끝에 할아버지는 무사히 구조돼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공업사에 모래주머니를 쌓던 중 물에 휩쓸린 노인을 받고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막아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분이 또 마침 또 살아서 다행이고 많이 안 다쳐서 좀 다행이고 또 일단 감사드리죠. 그분이 살아서.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팀은 지금 이 시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손성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해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기소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조사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구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추가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조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외환 혐의 관련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결이 다르지만 당시 국무회의 전후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키맨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순직해병 특검팀에 이은 강제 수사인데요.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계좌 관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길기방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한 지 9일 만에 김건희 특검팀이 또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 김건희 특검팀도 이 전 대표가 그 사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또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5차례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대표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사법 위반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 일정 등을 이유로 21일 출석도 어렵다고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의 키맨으로 꼽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또 순직 해병 특검팀이 살펴보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까지 모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곧바로 특검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박은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당초 이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11일 1차 소환 요구, 14일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 1차 인치 지휘를 내렸고 서울구치소는 인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이어진 2, 3차 인치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러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 계속 구치소에 붙들어 두는 게 무의미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 인치를 멈추는 건 아니고요. 기소된 혐의, 외 다른 혐의, 그러니까 외환 관련으로 신병을 확보하려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환 관련 혐의로 강제 구일에 나서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내란 특검은 이 외환 혐의에 조금 더 수사를 집중하는 겁니까? 네, 이번 기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았죠.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검팀은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 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외환 의혹에 대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소환한 데 이어 내일도 불러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의혹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가담 혐의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내란 특검 외 나머지 두 특검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순직해병 특검이 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죠. 이 전 대표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결국 김건희 여사로 향하는 길목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는 걸로 의심되는 의혹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걸로 알려졌고 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9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특히 해병 출신 단체 대화방에 3분의 1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려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생겨났는데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삼부토건 관계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헤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위한 길목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특검이 조율을 거부했다며 언론에 일방적으로 소환 날짜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첫 경선지 충청권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62.8%로 37.2%를 얻은 박찬대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손을 맞잡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박찬대 당대표 후보가 손아트 포즈를 취합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국 당원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 첫 시작은 충청권 경선으로 폭우 피해를 고려해 현장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합동 연설로 진행됐습니다. 대전, 충남 등 충청권 온라인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가 62.77%로 과반을 득표했고 박찬대 후보가 37.23%였습니다. 이 수치는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로 첫 당심은 일단 정 후보에게로 향한 겁니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적임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명심해 호소했고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굳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원내대표 역임 등 유능함을 내세우며 역시 명심에 주력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말합니다. 내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에는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합니다. 일단 내일 영남권 경선까지는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 한 달가량 주말마다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 뒤 당심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달 당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당을 하면서 당을 발칵 뒤집은 전한길 강사가 당대표 출마를 시사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출마 자격도 변수인데 다른 당권 주자들의 행보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이어 당대표 출마까지 시사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 윤 대통령을 품고 전한길을 품고 가는 사람을 저는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선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초 호들갑 떨 것 없다던 입장에서 당원 당규에 따른 조치 방안을 지시했다며 슬그머니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당 혁신안은 사실상 흐지부지됐고 전당대회는 기존 룰로 치러집니다. 당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당내 주류인 친윤과 보수 강성 지지층 표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씨의 출마 자격 여부도 변수입니다. 현재로선 전당대회 출마가 어렵지만 비대위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즉각 견제에 나서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예고했고 김문수 전 후보는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열흘 정도 남은 가운데 이른바 찬탄파인 안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깜짝 회동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어제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선우,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심입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내부 보고를 받고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례적으로 문자 공지를 통해 인사 관련 후속 논의 일정을 알렸습니다. 어제로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되고 일부 후보자의 경우 임명도 재가됐지만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이 거듭 악화되면서 대통령실 안에서는 신중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여론에서는 좋은 여론도 있고 또 사퇴하라는 여론도 있고 있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고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 두 후보자를 향한 여권의 압박도 이 대통령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당인 민주당은 우선 두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없다며 전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요를 임명할 때는 한꺼번에 다 해야 한 마리씩 잡아먹히지 않는다던 이 대통령의 과거 물소대 전략도 조명되면서 과거 인사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여당 판단과 발맞춰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청와대 영빈문에 사우디라는 낙서를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한 이 여성,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왜 하필 사우디인 걸까요? 황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영빈문 군데군데 붉은 낙서가 보이고 경찰관은 버스로 문을 막은 채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청와대 영빈문에 붉은색 레커로 사우디 등 낙서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택시를 타고 여기 내려가지고 핑크색 뭐가 있어가지고 저게 뭐지 이러고 내렸는데 경찰은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횡설수설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선 특별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오늘 새벽 병원에 응급 입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영빈문 복구 작업도 밤사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영빈문은 지난 1978년 지어진 영빈관의 정문으로 지금도 공식 행사나 외빈 접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복구 작업은 완료됐지만 임시로 접견을 막아뒀는데요. 이 기둥 쪽에는 이렇게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까지 훼손된 문을 완전히 복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 중인 사고조사위원회가 엔진 결함은 없었고 조종사가 엔진을 잘못 끈 것 같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부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책임을 조종사에게 돌리는 거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밝히는 핵심 열쇠는 사고기 엔진입니다. 엔진이 꺼지면서 사고기의 모든 전원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로 엔진을 가져가 정밀 조사한 끝에 사고조사위원회는 엔진 제품에 문제는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엔진에 연결돼 전력을 생산하는 IDG도 작동을 멈췄는데 사조위는 조종사가 엔진을 잘못 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조위 관계자는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을 꺼야 하는데 돌고 있던 왼쪽 엔진을 꺼서 블랙박스와 전원이 모두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엔진 모두 출력을 잃으면서 바퀴에 해당하는 랜딩 기어도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사조위의 설명입니다. 유족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해 사조위의 언론 브리핑은 파행됐습니다. IDG라든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됐나요?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계속 조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는 모양인 거죠. 이에 대해 사조위는 블랙박스에 조종사가 엔진을 끈 정황이 녹음돼 있다며
제주항공 조직의 문제점이나 조종사 피로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조위는 또 당시 엔진 상황을 뒷받침할 IDG 부품 2개를 미국에서 추가로 조사해 유족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으면서 의대생들이 별다른 처분 없이 학교로 돌아올 기미를 보이자 이번엔 탁과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들만 특혜를 주냐는 겁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의과학대 학생 317명이 낸 성명서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탁과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깊은 유감을 넘어 가슴에 못이 박히는 박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돌아올 기회가 수십 번 주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특혜를 주냐는 겁니다. 수업 거부로 제적 대상이 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없다면 2학기 이들 모두 집단 휴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성명서를 낸 학생들은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미래융합대학, 건강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재학생들입니다.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도 특혜 반대 요구로 뜨겁습니다.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특혜 부여 반대 청원은 이틀 만에 15,000명이 동의했습니다. 5만 명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은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합니다. 상처 입은 젊은 의사들이 다시 중증 핵심 의료를 이어나갈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수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 환경 개선과 함께 병원을 떠나 있던 1년 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할 걸로 예상돼 특혜 시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이렇게 단호한 처분을 내린 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핵심에 있는데요. 어떤 배경인지 김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합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현금과 USB 등을 확보했고 보우소나루는 차량에 탑승해 자택을 떠났습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보우소나루에게 전자발찌 착용과 가택연금, 소셜미디어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Suprema humilhação. Eu tenho 70 anos de idade, fui presidente da República por 4 anos, nenhuma denúncia sequer de corrupção contra o meu governo. 보우소나루는 지난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모의하고 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촉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보우소나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재판에 관여한 브라질 대법관의 비자를 취소하기까지 했습니다. And he fought hard for those people, and they want to put him in jail. And I think that's a witch hunt, and I think it's very unfortunate. 보우소나루는 유죄가 확정되면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지만 자신만이 트럼프와 관세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내년 대선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사법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국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실제가 아니라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디지털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상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는데요. 그 기술을 정혜린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우주인이 우주선 안을 자연스럽게 걸어다닙니다. 우주선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현실이고 우주인은 사람의 몸에 특수 센서를 붙여 움직임을 감지해 만든 아바타입니다. 실제 현실 속에 있는 사람과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인을 만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현실 스튜디오에 서 있는 저와 가상현실 속 아바타가 한 화면에서 만나 소통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영상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데 화려한 영상을 지연 없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영상 플랫폼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생산 기술을 계속 고도해 나갈 것이고요. 스포츠, 그리고 커머스, 웹툰과 같은 영역에서 그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내 삼성전자도 구글, 퀄컴과 손잡고 XR 헤드셋을 출시할 전망인 가운데 이 같은 몰입형 콘텐츠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가상현실 기기가 대중화되고 몰입형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입형 콘텐츠 기술이 AI와 결합하면 의료,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AI를 통한 XR의 융합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디지털 세계 간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초연결 세상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번엔 여름철 내 건강 챙겨보는 기사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개운치 않으시다면 방광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광 질환은 통증도 없이 무섭게 찾아오기 때문에 선제 검사가 중요한데요. 한범수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이인섭 씨는 5년 전 방광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가 갑자기 혈뇨가 나와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항암이나 아니면 수술 다음에 생기는 그 통증이지 실제로 방광암에서 오는 어떤 통증 그건 느껴본 적 없어요. 이 씨와 같은 방광암 환자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암세포가 자라나 점막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방광암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방광염 역시 적잖은 고통을 유발합니다. 염증으로 울긋불긋하게 변한 점막은 한눈에 봐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방광 질환은 흡연, 세균 감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출혈을 일으키고 혈뇨를 통해 뒤늦게 이상 신호를 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면 이미 치료가 쉽지 않은 단계로 심할 경우 적출 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소변량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제 검사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든지 그런 신호들이 이제 가벼운 신호. 방광 질환은 CT나 초음파로도 놓칠 수 있어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과 경남은 오늘 밤까지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수도권 지역도 밤사이 다시 빗줄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충청 이남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과 강원에도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전조 증상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그 사이 전북의 많게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남에도 최고 80mm, 경남에도 최고 7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갤 텐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4도, 전주와 대구도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